안녕하세요. 매일 로봇처럼 매수하는 미국 주식 장기 투자자 로봇아빠입니다. 지난밤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0.2% 내외의 강보합권에 머물며 마무리되었습니다. QLD 주가는 21선과 121선 위에 위치하였기에 로봇 매수법 원칙에 따라 QLD 한 주가 매수되었고, 올해 모은 QLD는 총 146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밤 장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주식시장의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마지막으로 미국의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끝이 납니다. 그렇기에 엔비디아가 과연 지난 분기에 비해 얼마나 성장한 매출과 주당 순이익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다음 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하는지에 따라 단기적인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좌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고평가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엔비디아가 실적 주정치나 가이던스 어느 하나만 잘못 나오게 되더라도 주가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엔비디아는 진짜 고평가되고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엔비디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엔비디아가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이기에 성장의 한계를 가진 기업이고, 결국은 경쟁자가 등장하여 지금의 독보적인 시장 지위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엔비디아는 지금 고평가 상태인 게 맞습니다. 경쟁 기업이 등장하면 시장의 파이가 계속 커져 매출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의 순이익은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이고, 기존의 가이던스나 성장 곡선을 유지하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하지만 엔비디아가 앞으로도 다른 경쟁 기업들과 계속 기술 격차를 유지해가면서 지금과 같은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엔비디아가 고평가라는 생각은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합니다. 기술 혁신의 시기에는 항상 기업들은 고평가라는 오명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기술이 생겨나고 기업들이 이런 기술을 적용시켜 생산성이 향상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 격차가 생겨나기 때문이죠. 주가는 미래를 바라보고 움직이기에 일단 주가가 오르고, 오른 주가를 높아진 생산성이 따라와 실적이 상승하게 되는데, 실적보다 주가가 먼저 움직이기에 실적보다 주가가 낮은 구간, 바로 고평가 구간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지금이 AI로 대표되는 4차 혁명의 시기이고, 엔비디아가 바로 그 혁명의 가운데에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단기적으로 고평가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엔비디아의 주가가 비싸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듯이 엔비디아의 고평가 여부는 지금 주가가 현재 실적에 비교해 얼마나 비싼지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엔비디아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지, 나아가서는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어떤 성장성을 보여줄 것인지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가 어떤 기업인지를 판단해야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엔비디아가 10년 후에도 지금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을지, 아니면 다른 경쟁 기업들이 엔비디아보다 높은 기술력을 가지게 되어 엔비디아는 그저 그런 반도체 기업 중 하나가 되어 있을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얼마나 투자를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통해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는 있지만 누구도 10년 후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것이죠. 이렇게 기업에 대한 예측에 한계가 있기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에는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업에 대해 꾸준하게 분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매수할 때뿐만 아니라 매수하고 난 이후에도 분기마다 그리고 매달마다 그 기업에 대해 분석을 하여 기업의 성장이 멈췄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기업에게 따라잡힌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도를 하는 것이죠. 이 방법이 바로 지속적인 분석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동행해 나가는 전형적인 개별 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 방법입니다. 둘째는 바로 해당 기업이 포함된 지수나 섹터 ETF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엔비디아의 경우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모두 들어있는 기업이기에 엔비디아 대신 이런 지수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지수에 투자할 때의 장점은 기업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분석하거나 기업의 개별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혹여나 엔비디아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성장해 나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기업이 나타날 것이고 그 기업 또한 해당 ETF에 들어있을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요. 여러 기업이 흥망성쇠를 걸고 피 터지게 싸우더라도 그러다가 어떤 기업이 나가 떨어지더라도 우리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는 마음 편한 투자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저는 어떤 기업이 앞으로 제일 잘 나가게 될지를 분석해서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매일 그렇게 분석하고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 한 명의 직장인이죠. 그렇기에 저는 나스닥이라는 미국 지수 ETF에 투자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적은 공부량으로 남들만큼이 성과를 내고 장기간 투자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말이죠.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로봇 매수법으로 매수해보고 싶으신 분은 오늘 밤 $100에 기본 매수 한 주 걸어두시고 21선이 위치한 $84.76에 지정가 추가 매수 한 주 걸어두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